증문즉답. 본인을 동물과 비유한다면 말? 닮아서? 이제 미친 뭐 야생마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 종교를 갖고 있다 없다. 아니요. 만약에 없다면 어떤 종교? 가진다면 어떤 종교? 갖는다면 네. 불교 쪽일 것 같아요. GMO 식품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없다. 아는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없다. 한가한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운동을 한다. 아예 저기 뭐 말이요? 아 끝난 거야 질문 따위? 말? 머리 때문에 그런 머리. 아니 편집 아니, 스타일 때문에 예전에 그런가? 제가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가지고 아 지금도 달리기 하세요? 마라톤이나 뭐 이런 거? 저는 단거리였었습니다. 아. 100m, 200m. 그럼 뭐 다리가 엄청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제가 근데 키에 비해서 다리가 되게 길더라고요. 타고난. 지금도 한가한 시간에 운동하신다 그러잖아요. 시력 빼고 다 좋으시네. 근데 운동은 뭐 여러 가지. 예. 그 요즘도 암벽 그거 네네. 하시나요? 완벽하고 다 있습니다. 하시는구나. 네. 그럼 실내 암벽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 내일은 산에 갑니다. 이제 진짜요? 그러니까 야외 원래 야외 암정도 다녔었어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실내 암장 다닌다고 들어가지고 초창기에만. 네. 그거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시작한 거는 15년 전에 북한산 되게 인수봉 한번 오래되셨구나. 올랐다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시 운동을 하게 된 게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암벽하시면서 몸이 상체가 바뀌었더라고. 그 정도면 이제 롯데월드 타워 한번 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롯데월드 타워도 시험시험 가면 그 손 잡기 편하니까 위에서 줄 잡아주면은 갈 수 있는. 가지 않을까요? 한 근데 10시간 걸리면.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네네네. 몇 번 올라가 본 적 있는데 네. 뒤를 못 보겠던데. 아니 근데 이제 인수봉 같은 데는 네. 이제 뭐 꽤 올라가다 보면 밑을 내려다보면 뭐 150m, 200m 네. 거기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되니까 거기서는 그냥 뭐가 이렇게 볼트가 빠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네.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쉴 때 이렇게 발을 대고 뒤로 이렇게 네, 누워야 쉬잖아요. 되잖아요. 누워서 쉬잖아요. 근데 쉬면서도 뒤를 너무 무서워서 떨어져 맞아요. 죽을까봐. 그리고 네. 뭐 물병 같은 거 떨어지면 죽으니까 맞으면 위에서. 위에서. 네. 정말 약간 위험한 스포츠 중에 하지만 하지만 암벽으로 죽은 사람은 거의 찾기가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레저 높다. 중에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게 낚시예요. 낚시. 그러네. 술 먹고 낚시가 바위에 1위래요. 아, 그래요? 실제로. 네. 너무 의외인데요. 바다 낚시면 거의 소주 한잔 하시고 그냥 방파제나 아니면. 그나마 다 술 때문에 근데 그렇구나. 나도 좀 처음에 놀랐는데 낚시가 1위더라고요. 레저 중에 사망자 수 1위가. 아니 F학점 공대형 그거 파일럿이 낚시. 네,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과학 하시는 분들 같이 했는데 네. 결국에 본 방송 할 때는 혼자. 그쵸 이제 뭐 만듦이로. 딴 이제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필요 없었던 거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아니 딱 그건 아니고 지키셨지? 다른 분들은 다른 방송을 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방송에서는 거의 만드는 거는 내가 하는 이제 상황이었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그렇게 같아요, 돼 본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개고생하신다. 진짜 힘들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며칠 있다가 보면 모래도 하나씩 만들어갖고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주에 하나씩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만들어서 근데 계속 밤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해. 근데 또 개그맨들이랑 하면 개그맨들은 말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그런 걸로 해서 아이디어 회의 어느 정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드는 걸로 하기에는 뭐 할 수가 없죠. 아니면 개그맨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데 이 공대형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술도 그렇고 뭐 시도 쓰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짓거리든 간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는 짓거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난 못 알아듣겠던데.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되게 진지한 톤으로 만약에 뭐 맞아, 어쩌다 맞아. 어른이나 이런 것처럼 하는 거는 제가 저도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되게 웃긴 사람들 나와가지고 바보 같은 질문도 던지자 했는데 그 관객들 반응 중에 이제 시청자들 반응 중에 보면 그래서 재밌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도
권위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를 아.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권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권위가 없어야죠. 없어야 그 예능인데. 방송 자체가 예능이고 약간 재미 위주인데 아, 그러니까 저도 예술도 그래서 권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송호 작가는 어디 가든지 그런 식으로 반향을 불러 이렇게. 여기 근데 저는 그 파일럿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파일럿이 더 만드는 게 많이 나왔죠. 네. 맞아. 그리고 맞아. 뭔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표현이 돼서 그런지 뭔가 좀 감동적이까지 하더라고. 맞아 하나 잡힐 때막 막 괜히 막 마음이 막 동요되고 같이 막 실패하면 막 괜히 저는 아파하고 막 오립에 목 부러지는 것만 봐. 아, 그건 아 진짜 재밌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관심 있는 게 코미디가 짱이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되게 많이 맞아. 들고 있습니다. 코미디가 짱이야. 아까처럼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단언을 하잖아요. 결론을 그렇죠,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근데 코미디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쩌다 어른 같은데 나가기는 힘들겠죠.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진지할 만한 말하고 절실한 영혼들한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코미디언들은 이게 결론인지 저게 결론인지를 말을 안 하는 입장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근데 그런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가 저는 이제 사실 고민이 돼요. 나는 개그맨들이 항상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래전 굉장히 진짜 그게 만나보면 압박이 엄청 날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진짜. 누구지? 이용진? 이용진. 그분이 진짜 똑똑할 것 같아. 용진이도 보면 그러니까 세윤이도 그렇고 다 아이디어를 계속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다음 뭐 코미디 빅리그를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그 한 번씩 있잖아요. 네. 촬영이. 그럼 계속 아이디어 회의하고 연습하고 네. 하는 걸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스케줄이 와. 그래서 스케줄 장난 아니죠. 개그맨들은 정말 진짜 극한 직업이다. 게다가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맞아. 세상사 같은 세상사 것도 다 다 알아야 돼요. 시사 같은 것도 예, 다 알고 예. 있고. 그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작가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된 게 그 웹툰 작가들 만났을 때 특히 이말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말년 컷에 보면은 작가들이 개인전에 나올 아이템 같은 게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 컷에.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따지면 만드는 걸 떠나서 그냥 개념만 갖고 컨셉만 갖고 따지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만화나 봐라 하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고 코미디언들도 보면 어떤 그쵸, 이제 시사점 같은 거를 던지는 게 이제 우리 작가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만드는 작업에서 한번 보여주기 위한 어떤 포인트만 따진다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다가가는 설득력이나 이런 건 조금 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진짜 많이 생각을 한 게 뭐 개념 미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 한번 뻥 던지는 거가 이제 주된 작업이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뭐 우라늄 먹거리도 그렇고 그냥 만화 한 컷짜리 반 컷도 안 되는 거 내가 만든 거는 반 컷이 뭐야 그냥 뭐 말풍선 하나짜리를 제가 이제 막 만들고 이랬던 것 같다라는 한 생각을 컷으로 제가 합시다. 그래도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거기는 나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그 걔네들 하는 걸 보면 되게 뭐랄까 전애들은 절대로 아무도 위대하다라고 바라봐주지 않는데 예술가는 왜 위대한 포지셔닝에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미디언들은 그냥 뭐 하다 죽는 거지. 예술가도 근데 얼마 안 됐죠. 아 그런가요? 그냥 우리 다르다고 봅시다.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개그맨 위대한 걸로. 개그맨 극한 저는 직업.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다음 GMO 식품은 반대하시네요. GMO가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계시는 그 되게 뭐랄까 사회에 참여에 관심이 많으신 리버럴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계신 과학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도 GMO가 딱히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실제로 봐도. 얼마 전에 그 봤던 뉴스 기사에는 그 세계 그 노벨상, 노벨상을 수상한 뭐 100 몇 명의 과학자들이 그 반대 운동 좀 그만하라고. GMO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설명을 발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서 나도 이제 무턱대고 어떻게 보면 나쁘다라고 말을 해왔나?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는 그 씨 없는 수박도 GMO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씨 없는 포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씨 없는 포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저는 어쨌든 근데 이제 GMO에서 그렇게 이제 먹는 거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이 GMO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가능성? 자기네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뭐든지 우리는 다 바꿔서 이것저것 뭐 접합해가지고 형광색 뭐 오이도 만들 수 있고 뭐 이거 할 수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저 GMO를 이제 반대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당장에 그거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고 무양무치 못 느끼지만 어떻게 깊숙하게 어떤 이상한 질환으로서 나타나는 향후에 오랜 시간에 거쳐서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나름의 논리적으로는 가장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위가 나중에 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확률을 되게 높게 보고 이제 그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뭐 정의를 위해서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벌어진 거니까 뭐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뜨릴 때도 정의를 위해서 떨어뜨린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종전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GMO의 식품 찬성이냐 반대에 대한 영역은 과학적으로 뭐 당연히 뭐 무해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무해하다고 밝혀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그냥 어떤 과학의 영역으로만 보기보다는 사람을 더 설득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뭐 정치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나 그 말이 기억나. 누가 막 그 광우병 이제 그 촛불 집회하고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수입 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정권이 하도 이제 우리랑 대화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광우병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저는 이제 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소고기나 먹자 그러다가 형 미국소 진짜 맛있어 그러면서 다 같이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싸서 많이 먹었죠. 싸서 많이 그것도 생각이 나고 이 GMO 이것도 생각이 나는 게 나중에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영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대. 무슨 뭐 콩하고 뭐 뱀도 섞으니까. 뱀도 섞고 근데 원숭이 그때, 유전자도 다 들어있어. 그때 눈이 짱 변하면서 저도 우리는 연약하고 외로우니까.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뭐 부자들이야 유전자 조작 음식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어쨌든 최고급을 먹으니까 뭐 좀 귀한 걸 먹겠죠. 그러면 이런 거 음식들을 피해 가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래? GMO. 우리가 안 나 콩 안 먹어 잘. 고추장, 된장 다 들어있잖아요. 네, 거기에? 고추장, 된장, 카놀라유. 간장. 카놀라유는 안 사 먹는데 네. 거기에 다 들어. 다 들어있죠. 그럼 그 우리가 먹는 과자 참치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카놀라유 면실류. 네. 면실류에 안 들어있나? 참치야? 다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회사마다 고추장이 뭐 왜 이렇게 싸졌게? 이런 게 다르대요. 그런 간장. 그리고 간장, 예, 그래. 간장 좋아하시잖아요. 모든 과자 종류는 또 그 옥수수 베이스고. 뭐 안 먹을 수가 없네. 예, 피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럼 부자들 빼고는. 먹고 이렇게 오래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받아들여가지고 전 혹시 어쩌다가 뭐 이러다가 먹었더니 영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른변이 돼가지고 막 영웅 되고 막. 영웅되고. 너 엑스맨이 아니라 우리는 G맨으로 해가지고. 지낸던. 근데 그거는 난 타당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모두가 유기농으로 먹게 되려고 주장을 펼치면 땅이 남아나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땅에서 맞아요. 양분을 흡수를 해서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로테이션 영어로밖에 모르겠네. 뭐라 그러지? 한 해는 뭐 순환? 키우고 한 해는 뭐 키우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키워서 그 땅을 이제 계속 보존을 해가면서 이모작하고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후에, 그쵸. 인구가 안 되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것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도 아예 뭐 먹을 수가 없는 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하긴 그러니까 논쟁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고기는 또 괜찮은 거네. 전쟁이 나겠죠. 인구가 한번 줄어들어야 돼. 그거 때쯤 있잖아. 되면 고기를 생산하려면 어. 그만큼의 이제 풀을 그렇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채식으로 바꿔야 그렇죠. 되고. 맞아. 채식으로 한다 해도 또 모자라고. 맞아. 아유 머리 아프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아이, 뭐 콩고기나 먹으러 갑시다. GMO 콩고기. 아 근데 오기 전에 저는 그것도 읽고 왔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몇천 년 동안 여기는 살 수 없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사람이 살고 있게 됐느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은데 위험한 건 그러니까 위험한 건 위험한데? 맞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은 거다. 아 근데 그런 게 저런 거 아니에요? 그 나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몸 사람이 많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희석해준다. 약간 병도사님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에폭시나 막 이런 안 좋은 걸로 공사하고 나면 이 냄새를 가장 빨리 없애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환기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환기를 하는 그 오랜 시간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이게 때 바로 그 희석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휴먼 필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왜냐하면 집들이의 비밀이죠. 그러네. 헤파 필터가 아니라 허파 필터. 일본에서 이제 피폭 당한 사람들의 2세대 뭐 네. 이제 2세대도 그게 막 나오고 그쵸, 하는데 예. 우리가 전혀 거의 정보가 없어가지고 없죠. 그 사람들에 네.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밝히기 힘든 거는 저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네, 게 저도 그렇죠. 맞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위협을 하는데. 많이 느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GMO를 무작정 비판을 했었다가 지금은 비판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으려고. 이제 듣고 가져가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이거를 우리는 그럼요. GMO를 네. 수입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조금 덜 억지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네. 설득력 있는 반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공포감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그 어떤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까지 이제 모르니까 그걸 파고들어서 이건 안전하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러면 무빙은. GMO 네. 넘어가고 그러면 아주 뭐 심층 아니 토론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과학한 사람 만나기 아니 힘들어서 그래서 GMO 물어본 거예요. 예. 너무 티난다. 촌스럽게. 저희가 또 올해 또 공포전으로 또 음식 관련된 공포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네. 또 작년에 같이 참여했었던 아니, 작가 우리 분이니까. 아티스트를 네. 모셔놓고 예술 쪽은 되게 쪼잔한 쪽으로 질문하고 과학 쪽은 막 심층 분석하고 나는 막 핵이 그렇게 안 위험하다. GMO 안 위험하다 이 말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있잖아요. 뭐 자본주의, 뭐 요즘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 오랜만에 들어보네. 항공교육 할 때 또리 장군에서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거를 무슨 자본주의? 요즘에도 주의가 사회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울트라 자본주의. 슈퍼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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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상태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궁금했어. 된다면 제가 그냥 대통령이 궁금했어.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전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되게 옹호하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냐면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없애줄 거라는 지점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고 위대한 인간들이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천재나 영웅이 없어질 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야 니들도 할 수 있어에 대한 말을 분명히 나는 누구누구 작가가 아니어서 그런 거 못해 이러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던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알고 보면 그런 어떤 급격한 그 가치관에 이제 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당연히 노동이나 이런 것도 다 엄청나게 달라질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예전에 디즈니에서 만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이 공장에서 커트를 그리다가 지금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대체된 이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보고 노동자들이 밀려났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개인이 창작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겼다라고 이제 더 말을 하게 되는 이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게 이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됐을 때에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상적으로 한쪽을 좋게 봤을 때 이제 제가 가정하는 건데 안 그러면 너무나 어두우니까. 근데 그 세상이 되게 되면은 최대한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서 다양한 짓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조금 다른 환경으로 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사가 있어서 직급이 있고 내가 뭐 1,000억 벌고 누구는 뭐 100만 원 벌고 이러지는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단어가 없어서 공산주의 비슷한 이상주의 고정관념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불국토와 천국 그런 거죠. 불국토. 그거 좋다. 괜찮은데. 근데 어제 뉴스에서 난 그 재밌는 멘트가 아니 그 이세돌이 이긴 그 알파고 그게 마지막일 것이다. 맞아요. 멘트가 너무 이게 뭔 말이에요? 허세가 져가지고 한 번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인간이 이긴 걸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컴퓨터가 그럴 것 같으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저도 이제 저번에 저 소백산 천문대 가서 저기 뭐야 그 모임이 있어요. 갔다니까 뭔가 더 뭐 있어 보이는 부국성을 보면서. 근데 이제 모임이 있는데 과학자분들하고 뭐 작가들이랑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파고 관련돼 있는 몇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건 그거죠. 알파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른다 계속 이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이 에이 뭐 무슨 말이야 이럴 것 같잖아요. 진짜로 몰라요. 아주 간단한 룰만 정해주고 바둑 지금까지 경기했었던 데이터들을 쭉 컴퓨터한테 던져줘요. 그럼 그 간단한 룰로만 해석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시켜. 그래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애를 클론을 해. 클론을 한 다음에 그 둘이 붙어. 그러면서 또 한 놈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 놈을 또 클론해. 지가 또 붙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 바둑을 어떻게 둬야 되고 이 원리를 원칙이 쓰는데 그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독일어를 배웠는데 독일어를 열나 잘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왜 독일어 잘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림을 잘 그려. 아니면은 뭐 어떤 타고난 재능이 게 있어. 그게 왜 그런지를 좀 그거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애매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나눠서 설명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서 자라다가 한국인데 뭐 12살 때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15살 되니까 광주에서 살았는데 다시 독일에서 살았어. 그럼 그때 이제 맛본 여러 가지 음식에서부터 만났던 사람 그 모든 경험이 쌓였는데 그 경험이 어떻게 뇌에서 이렇게 뒤죽박죽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완전히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유레카였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내가 어쩌다 어린이나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 너무 싫어했던 거야. 지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 경험. 그것도 그게 맞다고 해도 자기 경우고 자기가 아무리 뭘 해서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은. 지금은 이제 뭐랄까 되게 미비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어떤 그 알파고 같은 것들이 계속 세상에서 뭔가를 증명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되려 바뀌게 되는 이제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는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면 잘해라고 막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치겠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우리가 뭐 예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많은 사람 만나고 여행 다니는 게 좋아. 그러면 네 머릿속에 그 경험치가 어떻게 쌓일 건데 그게 잘 어떻게 쌓이도록 옆에서 살짝 밀어주는 정도에 대한 교육에 이제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는 걔네들이 만들지 못한 예외를 계속 만드는 어떻게 보면 더 작가적인 삶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냥 막연하게 그 예술계에서는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권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작업을 만드는데 작업 행위를 하는데 뭔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생각하고 막 이래 왔었는데 알파고를 통해서 그쵸 센 어떤 반증 진짜 뭔가, 증명 사례가 나와버려. 그래서 나는 그 미술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다 서로가 또이또이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정말 좀 더 다른 시각 다양한 아르바이트든지 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살아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뭔가가 좀 저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거를 되게 받아들이는 시점에 과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그러니까 되게 비논리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과학이라는 비논리적인 게. 게 진짜 과학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좀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흥미롭네요. 그거를 막 쪼개가지고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모르는 블랙박스를 그냥 그 채로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가 저는 완전히 진짜 와 이거는 그러니까. 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예를 들어 직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 불렸던 게 알고 보니 되게 간단한 룰들에 모르는 조합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야 경험 많이 해 옛날에는 뭐 네, 당연히 그렇죠.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는데 안 하잖아요 경험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저는 처해 있지 않나 생각. 되게 동감 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지금의 안정 고용 형태는 앞으로는 몇몇 직업 빼고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보니 그 노동 운동이라는 것도 그런 식의 기회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안타깝네요. 이제 다들 정규직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안철수를 뽑았어야 되네. 우리 근데 미래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되고, LG 직업이 점점 없어지면서 미래 거의 인구의 90%가 예술가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벌써 1,000만이 예술가인데요. 뭐. 개인 좀 작업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남은 예. 시간에. 그러게, 별로 안 남았네 지금. 별로 안 남았네. 거의 그 GMO 전문가랑 얘기하는 개인 작업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인공지능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인공위성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작업 말고 난 더 애착이 이게 더 가고 이 작업이 나는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작업이 있어요. 아니 인공위성도 알아봐줬으면 하는 생각은 그렇게 딱히 근데 이제 그건 이미 돼버렸잖아요. 예. 됐는데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 작업. 뒤로 이제 그 뒤로 작업들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공위성의 빛에 가려서 조금 주목을 못 받았거나 뭐. 어차피 자랑을 네. 해봤자 네. 저가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의 뒷일이 뭐 외로움 해소 정도로만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게 제일 외로움이 잘 해소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하고 있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압축하지 마. 압축하지 마. 네. 그 압축되지 않는 움직임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10초 동안 사람의 영상을 찍는데 최대한 너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압축 알고리즘에 대해 영상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영상 압축에 반대로 되게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게 되게 빠르게 움직여서 자기 존재를 이제 압축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회를 2번 했었어요. 한 번은 스위스에서 하고 한 번은 베를린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용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1등인 거예요. 진짜 그런 작업이 있었고. 의미 있네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 다음 도시나 뭐 어디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에너지가 안 생기고 있고 금방 말한 인공지능이랑 대척되는 약간 그런 그런 있죠.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근데 그 작업은 한 2009년도 때 처음 생각을 했다가 시작을 뭐 재작년인가 처음 이제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그냥 압축당하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이제 내 작업 만들다가 이거 용량이 이렇게 나오네. 되게 압축 잘 되네. 기분 나빠서 시작을 했는데 2메가밖에 안 되나? 지금 딱 해보면 진짜 딱 똑같이 인공지능의 대척점 작업이긴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간레드 일렉트로닉스에서 이제 신의 모양을 딴 LED 전자 부품 이제 회사를 하나 이제 한다고 작년 초에 어디서 작게 전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부처님 뭐 가니쉬 뭐 성모 마리아 이제 다 전자 부품으로 LED 깜빡이는 걸로 만들어서 그걸 대량 생산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게 3D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만들어 보고 유통 계획까지 세웠고 중국에서 찍을까 하다 그러면 카피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국의 공장을 이제 셋업을 하려고 장비들을 다 알아봤어요. LED 만드는 장비가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 준비하다가 또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안 하고 있고. 그거 뭐 될 수도 그거 잘 되겠죠. 그러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LED 쓰고 저기 뭐야 십자가에는 예수님 모양 LED 쓰고. 근데 막 예수님 손이 잘 부러져가지고 너무 얇아가지고 3D로 못으로 박아야죠. 그 생각으로.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섞어 팔기도 하고 어서티드 컬러, 그럼 어서티드 갓 하면 뭐 매뉴얼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실제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전자 그럼 투자자가 필요하겠네요. 그거는 투자자가 있으면 좀 좋죠.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알바 이제 실제로 예수님 LED 만들 때는 이제 저는 기독교 관계자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성 그렇죠. 마음까지 들어가는 마음도 들어가고 뭐 성수를 써야 되면 성수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 기본적으로 방수가 돼야겠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이 있었고 또 뭐 100년에 한 번 깜빡이는 LED라 그래가지고 그건 어디다 설치하려다가 이제 왜 그 1년에 한 번 깜빡이게 해주면 안 되냐 외부 조형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 이렇게 받고 높은 사람 올 때 깜빡여야지 100년 후에 깜빡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10년으로 줄여지면 안 되는 이제 100년에서 1년으로 그 1년을 내가 노했는데 10년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데 10년 더 노했다가 이제 까임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에너지 없어서 이제 안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공간을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제 있는 작업실에 있었던 기존의 이제 작업들 예전에 뭐 제가 근 10년 동안 해왔던 작업들 한 번도 어차피 어디 전시 안 될 거니까 딴 쪽 창고로 다 보내버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상한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험하고 짓거리를 근데 되게 짧고 절대 주제를 뭐 일주일 전에 알려주지 않아요. 맥스 1일 전이나 이틀 전. 그러니까 준비하는 놈도 대강 와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그리고 그것들을 무조건 생방으로 그 이제 유튜브로 해서 그 아카이빙을 쭉 하려는 그게 이제 근데 요즘에는 계속 사운드 쪽이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사운드가 되게 뭐랄까 쉽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찔러주잖아요. 귀나 이런 거에. 근데 되게 혼돈이나 어떤 그 랜덤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나름 익었던 게 예전에 뭐 백남준 아저씨 시대나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선언적이었었다면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더 다가오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처럼 뭐 컨센트만 잡았다 뽑았다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것도 음악이다, 침묵도 음악이다 했던 게 모듈러 신디사이저나 이런 다른 음악 장비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때의 개념이 되게 이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저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페인팅도 진짜 혼돈의 세계를 담아내기에는 끝장인 것 같네. 근데 이제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주변에 이제 그냥 뭐 조용히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히 예술계라고 자기들은 말하지 않는 근데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재밌는 사람을 부르고 미술 기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5만 원만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중 안 와도 되는데 오면 상관없이 좋고 대신 그 미술관에서 하는 정책으로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5만 원씩 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내가 인도에 있는 델리에 있는 어떤 이상한 음악가를 불러왔어.
그러면 걔한테 말하기도 편한 거예요. 야 우리끼리 5만 원 모아서 너 불렀으니까 대신 너 우리 집에서 자야 되고 하여튼 너 재밌는 공연하고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즐겁게 놀자. 뭐 포멀하게 뭐 어디서 뭐 식사 대접하고 큐레이터 와서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근데 그거 옛날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군데군데에서 네, 있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사라진 것 같고 우리도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그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비 털자. 네. 그거는. 네. 근데 사비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비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 걔도 이제 뭐 인테리어 하고 뭐 다른 일 하고 뭐 레이블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다른 일이라도 해야 돼 해서라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투자가 뭐 몇백만 원 수준으로 가면은 우리 모두가 부담스러우니 그런 행사 할 때마다 누구한테 뭐 5만 원이 좀 많으면 3만 원씩이라도 걷어가지고 그럼 비행기 값이 80만 원, 100만 원이 되면 걔 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불러주시면 뭔가 영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진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강하자가 첫 번째예요. 하지만 대충 하는데 꾸준히 하자. 꾸준히 하려면 대강해야 되니까. 저희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우리 열심히 가늘고 하고 길게.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죠. 아니요, 전혀 열심히 안 하고. 아니 저희 우리 대강 짧게 하잖아요. 대충 살아요. 그냥 사는 병도사님이 일중독자고 중독자 외로우신. 외로우니까 외로운 그냥 사람이야, 외로워서. 일중독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호도사님 공식 질문 시간이 한번. 벌써 그렇겠나? 송호준 작가에게 쪼잔함이란? 쪼잔함이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힘? 힘. 열정. 열정. 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생각하는 안타까움은 그 쪼잔함도 사라졌어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더 슬픈 일이죠. 아니지. 포기가 되어버린 거지. 에휴, 아닐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다른 대상을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열등감과 그 인공지능에 쪼잔함을 대해서 뭐 질투심을 찾아봐야겠어요. 느껴서 우리 한국의 존 코너처럼 그냥 머리카락은 좋은 코너, 길이는 좋은 코너네요. 너무 머리는 잘하는 게 언제부터 길었어요? 그럼? 나는. 1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자르려고요. 아니 진짜요? 어떻게 네. 자른다요? 아니 그 짧게? 트레이드 마크 된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열받자 광고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좀 기다려봐요. 아니 너무 안 돼. 이제 뭐지 장문보기 해가지고 안 돼. 아니. 장문복이? 장문복 그렇지. 아, 장문보기 머리 길어서 안 돼. 성병희 작가도 있고. 너무 지금 뭐라 해야지 네. 귀찮아졌어요. 그래도 난 좋던데. 오히려 더 미용실 안 가도 되니까 더 낫지 않아요? 남자 짧은 머리들은 그게 좀 장점이긴 자주 해요. 가야 짧은 되는데 거는 오히려 네, 또 이거는 그냥 괜찮지. 1년이고 이건 1년이고 그냥 놔두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체 같아 보이더라고. 예수 같진 않고요. 안 되겠더라. 지저분하고 시체 같아 보여. 그렇죠. 좀 빨라 보이려고. 그렇죠. 뭐 날렵한 그런 짧아지면 좀 날렵해지는 느낌은 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쓸데없는 질문 은근히 많이 한 것 같아 제가. 진짜 잡소리만. 아니 근데 뭐 아무나 저희가 다 무슨 땄어요. 전문 막 그런 팟캐스트도 아니고 저희 그냥 하고 싶은 이제 와서. 우리 뭐 전문 팟캐스트 아니잖아요 그냥. 전문인 줄 알고 오셨는데 32회인데. 30회 특집. 특집인데. 네. 아무튼 32회 특집에 와주셔서 또 거의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그렇죠. 송호준 작가님.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저는 송호준 작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당당하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저도 예. 남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네. 밖에서 일반인. 나와서 일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몇 개월 동안. 공대영 시즌 2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저기 윗사람들이 결정할 이야기인 것 같고 다음에는 지금 독실이 오빠가 나오는 거. 독실이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독실 그 팬이잖아. 아이템이 너무 많아. 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작업할 때보다 더 밤을 많이 샜기 때문에
그렇죠. 좀 되게 얼굴이 평상시 보는 밝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조금 좀 무겁더라고요. 네. 책임감이 얼굴에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지랄지랄 하다가 네. 들어갔을 때 그래 이렇게 웃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색한 상황이 막 있었죠. 곤두서 있다가. 네. 나 그거 몇 번 봤어. 네. 봤어요? 굉장히 방송에서. 예민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예민했었던. 그럼 뭐 시즌 3는 모르겠네요. 투는 아직 투.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쨌든 예술이든 뭐 공학이든 과학이든 뭐가 됐든 좀 이렇게 병신 톤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 일반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를 좀 무시하고 나도 해보자. 이랬을 때 우리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술 충분히 그렇지 않나? 경계벽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닌 아니야, 사람들도 여전히 되게 고고해. 많아요. 네. 여전히 고고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편견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만나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는 네. 당연히 이제 그게 낮아져 있지만 일반 사람들 보면은 고우가 귀를 잘랐다잖아. 각혈하고 피부하고 해야지 뭐. 아니 뭐 연기까지 이제 오고한 연예인이야. 오고한 어떤 그런 희생 자기 희생. 어. 네. 앞으로 예술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건배하시죠. 네. 즐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막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네. 60회 특집으로 또 한번 모실게요. 32면은 그 다음이면 64회 아닌가요? 64로 갈까요? 저는 그냥 저기 컴퓨터 발전, 메모리 발전의 속도랑 똑같이 불러주시면 될 거예요. 24, 128. 괜찮네. 괜찮네. 이진수. 이과요? 왜 이렇게 계산이 빨라? 뭐야? 곱하기 2하면 되잖아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갑자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